네, 대수학 1에서는 이제 군한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어떤 기본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바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대수학 2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군한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군한체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요. 이제 고급 군론을 만들고요. 군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주로 이제 유명한 되게 어린 사람으로 아벨하고 갈루아를 꼽는데요. 이제 그래서 갈루아 이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뒤쪽 파트에서 다루지만 이제 뒤쪽 파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앞쪽 파트에서 이제 군한체에 대해서 어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알제브라는 컴퓨테이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알제브라의 한 분야로 컴퓨테이셔널 알제브라는 분야가 생길 정도로 이제 군한체에 대해서는 계산을 자유롭게 해야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마 대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한 20강을 찍는다면 이제 대수학 1파트가 10강을 차지할 것이고 대수학 2파트가 10강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대수학 1의 첫 강의로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렐라의 책을 보시면요. 첫 단원으로 있는 것이 저희를 무시해요. 그냥 복소수 계산이나 해라. 뭐 그런 식인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단원 2학 연산부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 연산. 이항연산이 뭐냐? 여러분 막 중학교 때 거의 맨 처음 중학교, 고등학교 맨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집합론이죠, 집합론. 집합론에 보면 항상 뭐 항등원, 역원을 정의할 때 이런 스타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게 저도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글말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끊어서 두 개의 항이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원소를 뽑아요. 어떤 셋에서 그거를 연산시켜주는 어떤 오퍼레이션이에요. 이항 연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셋 S에서 원소 A, B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A, B로 뭐 할 거냐? 뭐 할 거예요? 보통 A, B가 이제 실수라면 저희는 이제 곱셈을 할 수도 있고 나눗셈을 할 수도 있고 덧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덧셈, 곱셈은 되게 추상적이지 않고 되게 구체적인 어떤 익숙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걸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어떤 또 다른 C가 나옵니다. 이런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이 둘의 어떤 작용이라 해야 되나? 두 개가 뽑았는데 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주는 게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의 정의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정의가 뭐냐?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자세한 정의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셋 S에서 S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사상을 매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사상을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셋 S가 있고 여기 원소로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근데 얘네 여기서 두 개의 항을 뽑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항을 뽑는다는 거는 셋 S가 또 있어서 똑같은 셋 S가 있어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산시켜 준 겁니다. 이것도 이항연산이에요. 그래서 이항연산시켜서 나온 값이 S 위로 사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고 얘를 이항연산시켜줬더니 이 셋 S에 속하는 C가 나왔다. 이렇게 정의되는 연산자가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그 이항연산을 정의할 때 S의 각 원소들의 순서상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B는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AC는 정의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 S의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는 이항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항연산은 그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로 이항연산은 이 이항연산의 결과는 그 원래 그 뽑은 셋 S에 또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 B하고 C를 뽑았는데 B하고 C를 뽑아서 연산시켰더니 A, B, C가 아닌 뭐 이상한 D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의돼도 이제 그걸 이항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지식 체계가 S까지만 알고 있다. 근데 S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야 뭐 만약에 이게 유리수 체계면 셋이 유리수다. 근데 만약에 무리수가 났다. 우리는 알죠. 그게 유리수가 아닌 그 닫혀있지 않은 수라는 걸.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지식 체계가 유리수까지만 한정돼 있다. 근데 유리수를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항연산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항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스타는.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